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선거를 여러 번 경험하고, 내가 찍은 후보가, 내가 찍은 정당이 승리하는 그런 선거도 경험했고, 내가 찍었지만 크게 참패를 당하는 그런 선거를 경험하기도 했을 겁니다. 저도 뭐 그런 경험 여러 차례 했고요. 이제 그때마다 또 언론사에 있으면서 이제 그 과정을 조금 더 밀접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소회 또는 저의 결론은 뭐냐. 되게 이런 선거가 가령 임박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생기면 중도층 얘기를 참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중도층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중도층이 있지요. 나는 여당도 야당도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는 사람들 또는 나는 뭐 뭐도 싫고 뭐도 싫다. 계엄도 싫고 탄핵도 싫다. 뭐 이런 답변을 하는 사람들. 아유 나는 한국 정치 나는 넘덜머리가 난다. 나는 관심 두기 싫어. 나는 내 일만 할래.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무관심층도 있는가 하면 또는 정치에 관심은 있으나 여도 야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뭐 등등이 있는데 물론 그런 분들 계시겠지요. 뭐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결국은 선거는 3대 3대 3으로 치러진다. 뭐 이런 말들 합니다. 여권의 30%, 야권의 30%, 중도의 30%, 그다음에 나머지 10%는 포기하는 사람들. 이제 이렇게들 또 분류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당, 야당은 지금 아무리 떠들어봤자 어차피 3대 3으로 갈라지고 나머지 30을 누가 먼저 끌어오느냐가 선거 판세를 결정짓는다. 뭐 이제 이런 분석들을 하잖아요. 매우 진부한 분석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층을 성급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가짜라고 봅니다. 중도층을 성급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그 처절하게 투쟁을 하고 있는 그 어떤 진영의 코어 부분을 매우 힘 빠지고 약화시키는 그러한 헛소리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도층에 관한 얘기는 투표일 남겨놓고 한 1, 2주일 전에 그때 중도층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누구를 찍을지 결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때 그때 하는 겁니다. 지금 갈 길이 먼데 앞으로 고갯마루가 3개가 있을지 5개가 있을지 산봉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봉우리가 산봉우리인지 아니면 그 다음 고개 넘어가면 더 높은 봉우리가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벌써 산토끼를 쫓겠다고 지금은 집토끼에게 정성을 기울이고 집토끼들끼리 굳게 뭉치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중도층 얘기하는 건 가짜다. 그런데 여론조사가 나왔으니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이긴 한데요. 뭐 중앙일보 보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중앙일보도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일 테니까요. 중도층 정권 교체론, 정권 교체라는 건 탄핵을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됐든 누가 됐든 민주당 혹은 야권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정권 교체론입니다. 민주당 지지자, 국민의힘 지지자한테 물은 것이 아니라 중도층, 나는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아 라는 중도층에게 물어봤더니 정권을 어쨌든 교체해야 된다가 58%. 이것은 광장만 보지 말라는 경고다. 부산역 앞에 모인 사람들, 동대구역 앞에 모인 사람들, 광주 금남로에 모인 사람들, 서울 광화문 광장, 여의도 광장에 모인 사람들만 보지 말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보수 진영의 강성 지지자들만 가는 곳이다 라는 뜻을 여기다 은근히 지금 내포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단계에서 할 소리는 아니다 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무튼 리얼미터가 지난 13일, 14일 자동 응답 전화로 ARS로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정권 연장론은 39에 그쳤다. 여당 내에서도 이러다가는 중도가 떠난다. 위기감이 있다. 뭐 이런 분석인데 저는 여기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에 지금 정권 교체가 6, 그 다음에 정권 연장이 4, 6대 4쯤 나온다는 건데요. 저는 이 숫자가 맞다고 칩시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지금 12월 가령 4일, 5일, 6일, 10일 이때는 정권 교체 쪽, 그러니까 탄핵 소추가 인용돼야 된다는 탄핵 찬성에 거의 8, 90%가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권 교체가 60%쯤으로 내려왔고 정권 연장이 40%쯤으로 올라가 있다는 것. 이게 하나의 추세를 얘기하는데 이런 추세를 만들어낸 주인공들이 누구냐? 바로 광장에 그 추운 날씨를 무릅쓰고 자진해서 나갔던 그 지지 세력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부터 중도층을 걱정해야 된다고? 놀라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그 측면을 늘 주목을 하는데 이럴 때 보면은 모르겠다라는 대답이 적다는 겁니다. 가령 탄핵 찬성, 탄핵 반대를 물어봤을 때 나는 모르겠어 라는 답변이 5%가 안 됩니다. 이것은 이 중도층이라는 게 얼마나 지금 신기루 같은 것이고 이게 허상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분위기, 유권자들의 분위기, 국민들의 분위기는 정확하게 양쪽으로 갈라쳐지고 있다. 여기서도 58%, 39%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도층에서. 그런데 이 둘을 합하면 97%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답변을 유보하는, 나는 정권이 교체돼야 돼 맞는 건지 연장돼야 돼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 라는 답변은 3%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3%밖에 안 된다는 뜻. 그러니까 이 국민들은 사실은 중도층이 아닌 겁니다. 양쪽으로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과 대선 가상한 양자 대결을 했을 때 여당 주자들은 14%포인트 이상 뒤져 있다라는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라는 건데 이제 그래서 중도층을 빨리 잡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몰고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재명은 선명하게 야권의 유일주자입니다. 유일무이, 일극체제, 딱 한 명, 이재명밖에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당 주자들은 지금 김용이 몸을 풀고 있다 할 때 신문들이 사진 얼굴 보여주는 거 보면 6명입니다. 김문수, 그 다음에 오세훈, 홍준표, 유승민, 한동훈, 뭐 이준석 등등. 여러분이 거기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아무튼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6명, 5명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양자 대결을 가상해서 물어보더라도 그 분산돼 있다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 있어서 여당 주자들에게는 어떤 한 명으로 결집된 그런 이미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뒤져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선거 투표 날짜가 가까이 다가오면 결집된 효과가 분명한 단 한 사람의 대선 후보로 이미지가 모아질 때면 이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권성동을 만났는데 이재명은 한덕수 탄핵을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야당은 보통 야당이 아닌 다수당이다. 지금 야당은 보통 야당이 아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권성동한테 한 얘기는 뭐냐? 여당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계엄은 잘못됐다. 윤석열 대통령 하야는 옳지 않다. 그리고 그 계엄이 위헌인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계엄은 잘못됐다는 이야기, 이제 이 부분 역시 계엄이 잘못됐는지 여부도 헌법재판소가 따지고 있기 때문에 권영세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런 말을 해서 중도층 귀에 좀 달달하게 들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속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역시 부적절한 발언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아직은 이런 판단을 다 유보해 놓아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야는 옳지 않다.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그 계엄은 잘못됐다라는 말은 섣부른 말이다. 잘못됐는지 아닌지 여부는 지금 법원에 올라가 있고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당 대표인 겁니다. 야당 대표가 아니라. 이런 말을 해서 중도층에게 러브레터를 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다. 중도층은 없다. 중도층을 지금 얘기하는 사람은 가짜다. 중도층을 지금 얘기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